안녕하세요. 편한생활TV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올해 바뀐 세금 제도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2025년부터 세금 체계가 싹 달라졌습니다. 이걸 잘 모르면 혜택은 못 받고 괜히 세금만 더 내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 제대로 아는 분들은 연금 세금도 줄고 월세 공제도 더 받고 카드 쓴 것까지 세금 혜택을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세제 개편, 우리 어르신들께 정말 중요한 딱 세 가지 포인트만 뽑아서 쉽게 천천히 사례까지 들어가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이건 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다 싶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소식입니다. 연금을 매달 받으시는 분들, 요즘 물가도 오르고 세금도 부담되셨죠. 그런데 이번에 바뀐 제도 덕분에 받는 연금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종신연금 형태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기존에는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세율이 4%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걸 3%로 낮췄어요. 1% 차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달 100만 원씩 받는다면 연간 12만 원이나 세금이 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거 은근히 큽니다. 그리고 만약 나는 연금을 20년 이상 받을 계획이야 하시는 분들. 기존에는 세금 감면이 40%였는데 이젠 50%까지 감면됩니다. 이 말은 같은 돈을 받아도 세금이 더 적게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건 신청만 잘하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꼭 국민연금공단이나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세요. 두 번째는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나는 집을 안 샀고 월세로 살고 있어. 아들, 딸이랑 떨어져 사는데 월세가 너무 부담돼 하시는 어르신들 귀 기울여주세요. 예전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특히 부부가 따로 사는 주말 부부의 경우 둘 중 한 명만 공제가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는 부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살고 있다면 둘 다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께서 충청도에 사시고 할머니는 자녀 돌보시느라 서울에서 따로 사신다면 두 분 다 월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큰 변화예요. 그리고 또 하나, 손자 손녀를 키우는 3자녀 이상 가구는 주택 크기 제한이 완화됩니다. 예전에는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작은 집에 살아야만 공제가 됐는데 이제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도 가능해졌습니다. 조금 넓은 집에 살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세 번째는 카드 소득 공제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요즘 손주들 용돈, 생필품 카드로 결제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전에는 자녀가 몇 명이든 카드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젠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한 명 있으면 공제 한도 50만 원 추가.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최대 100만 원까지 더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즉, 예전보다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커진 거예요. 한 가정 기준으로 보면 자녀가 2명 있는 경우 연간 소득세가 약 15만 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건 꼭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실 때 챙기셔야 해요. 지금부터는 이런 감세 혜택들이 왜 생긴 건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세제 혜택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요즘 우리나라 세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수, 그러니까 거치는 세금이 너무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경기 침체도 있고 기업들도 세금을 덜 냈고 고령화로 정부가 쓸 돈은 점점 많아지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업이나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더 걷고 서민과 어르신들께는 부담을 덜어주자. 이게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일반 시민, 특히 시니어분들은 이런 감세 혜택을 어떻게 챙기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연금 관련 혜택.
이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이 어떤 연금 형태로 수령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식연금이 아니고 일시불 형태로 받으시는 분들은 이 세율 인하 혜택을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따라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연금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종신연금이나 20년 이상 수령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퇴직연금사업자 혹은 은행 등에서 직접 상담받으시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세율이 낮아졌다고 하던데 저도 해당되나요? 한마디만 물어보셔도 됩니다. 월세공제의 경우 이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서 월세를 따로 내고 있지만 공제를 못 받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꼭 필요한 서류는 이렇게: 첫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둘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셋째, 실제로 월세를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 이 세 가지를 잘 준비하셔서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 항목에 월세 내역을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직장인이 아니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서에 가서 문의해 보셔도 좋습니다. 특히 주말 부부나 이혼하신 분들처럼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 서로 다른 시군구 거주를 입증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주소지 확인도 꼭 해보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카드 사용 공제. 이건 조금 쉽습니다. 그냥 지금 쓰고 있는 카드를 계속 사용하시면 돼요. 다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 수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니까 자녀 수가 신고에 반영되어야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리고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 카드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의 카드를 대신 쓰거나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간 사용 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되니 이건 연말정산 안내문에서 카드 사용액 총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신연금으로 받으면 세율 1% 낮아지고 20년 이상 수령 시 감면율 50%. 두 번째, 주말 부부나 3자녀 이상 가정은 월세 공제 요건 완화. 세 번째, 자녀 수에 따라 카드 소득 공제 한도 증가. 이걸 다 조합하면 나는 별 혜택 없을 줄 알았는데 세금 10만 원, 20만 원씩 줄더라 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실 겁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내 자녀나 며느리, 사위가 알아야 할 것 같다. 영상 공유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이건 내 상황에 해당된다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저도 연금 받는데 꼭 챙겨야겠네요.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우리 제작진이 더 구체적인 정보로 영상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 쉽게 알려드리는 편한 생활 TD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